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고려아연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고려아연에 대해서 공매를 이제 청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MBK 측의 공개 매수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 10일까지 보유를 했던 분이 이제 가능한 것이고요. 10일이 지금 현재는 이제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MBK 측의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결국 이제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에 참여를 하는 그런 방향성을 좀 봐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그 89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장내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공개 매수를 통해서 여기에 응해서 주식을 처분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사실 공매가보다 주가가 많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공매에 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주가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간다면 장내 매도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고려아연을 하고는 별개로 수년간 적자 보였다가 흑자로 반전해서 더블 낼 가능성이 있는 실적주를 하나 소개해 드릴 겁니다. 고려아연에 이어서 이 종목에서도 한번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고려하여 말씀드리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격려 그리고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 매수인데 MBK 거는 일단 공개 매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10일까지였으니까 그거는 일단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10일까지 주식을 매입한 이후에 이틀 뒤에 입고가 되기 때문에 10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공개 매수에는 참여가 이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고려 아연 측의 공개 매수에 우리가 응하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장내에서 매매를 하는 방법, 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아연 측의 공개 매수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사주권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건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이거는 결국 이제 고려 아연에 신청하는 거가 남아 있으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 입장이라면은 금융소득 그 2천까지는 종합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소득 2천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배당세를 한 15% 정도 낸다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요걸 따라서 이제 기준을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양도 차익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릴 수 있지만 계략적으로 한 69만 원 근처가 평균 단가라 가정하고 89만 원의 공개 매수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되게 한 주당 20만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네, 여기에 배당 소득세 15%를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한 3만 원 정도가 이제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알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린다면은 그렇다면은 89만 원의 공개 매수에 응한다 하더라도 3만 원이 빠진 86만 원 선에 그 매도를 하는 장내에서 매도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86만 원 위쪽으로 주가가 형성이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당연히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장내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대신에 86만 원 이하의 시세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죠. 그죠? 네, 이하일 때는 그러니까 기준가를 죄송합니다. 기준가를 일단 86만 원 선 정도로 보고 시세를 보면서 우리가 그 판단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 가격선 정도를 어떤 분기점이나 기준점으로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 MBK에 의해서 신청이 된 가신청 신청 결과는 21일 날 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여하튼 뭐 지금 그것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일단 여기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처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이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앞으로 그 MBK의 공개 매수 결과를 좀 지켜보고 그 건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 여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감안할 때 기준 가격이 되는 것은 한 86만 원 선으로 보고
우리가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일단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공개 매수에 응했을 경우도 이 경쟁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에 따른 이 공개 매수에 응했다 하더라도 그 매수가 공개 매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장내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네, 이 부분은 일단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86만 원 선의 기준가 밑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조금 더 올렸을 경우는 뭐 이를테면 그 공개 매수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일정 부분은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이나 비중 축소를 장내에서 한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공개 매수 끝나고 후폭풍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률 때문에 이제 남은 주식에 대해서는 또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전략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요약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86만 원 가격대 기준을 잡고 우리가 공개 매수에 응할 건지 아니면 장내에서 매매를 할 것인지 그 여부를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비중이 전체 고려하연 비중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정도는 다음 주 초반에 주가가 위쪽으로 좀 올라갔을 경우에 비중은 좀 축소하고 차익 실현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나머지만 갖고 그리고 이제 공개 매수 응한다든가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개 매수를 응했다 해서 공개 매수에 응하신 물량이 전부 다 100% 공개 매수 성공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장내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매도를 해주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요 두 가지 부분을 좀 유념해서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른 변수들이 또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거기에 맞는 전략을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릴 거예요. 단 문자를 고려 아연이라고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요 밖에서 새로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도움을 바로바로 드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한번 대박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네,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